2024년 5월 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매번 되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우 쟤는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던져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가 그나마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시황관을 휙휙 바꾸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야. 다른 전문가들은 딴 얘기하는데 얘는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다가 이게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돌아보면 미쓰리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치 미쓰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할 때 여러분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멘탈 잡는 겁니다. 라는 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그 멘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황관이죠. 시황이 넓어야지만 그리고 시황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주식에 물려 있어도 기다릴 수 있고 그다음에 물려 있어도 타이밍 되면 정말 달러이즈라도 내 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치전 뒤집듯이 이렇게 막 시황이 뒤집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해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작년 연말에 11월 초에 10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그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부진한 10월달 고용지표를 본 순간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어. 이제 금리 인하해야지 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상 임신처럼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2024년 1월 초에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대형 투자은행들이 애플의 투자 비중을 축소, 즉 매도하라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시킨 그 뉴욕 증시를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관심은 애플이 아니라 엔비디아, 즉 AI라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큰 종목에 집중이 됐고요. 그렇게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정말 미쳤죠. 상상임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로지 기대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엔비디아의 기대감 때문에 3월 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 초부터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당연히 상승하다가 빠질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밑에서 물량을 받쳐주는 그런 여유로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다.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사상 누각처럼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상승해버린 이 미친 듯한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주식을 좀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이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뜬금없이 테슬라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고 완전 자율주행의 중국 출시를 논의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올랐고 뭐 그 덕분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막 썰을 풀지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앞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식시장은 계속 고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자, 4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49, S&P 500이 1.57, 나스닥이 2.04% 하락했고요. 3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는데 다우지수는 무려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S&P 500도 1% 넘게,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최근 들어서 자주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기망하고 농락한다. 뭐 예를 들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아유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이 빠져야 돼요. 주식이 올라가야지 혹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뉴욕 증시가 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2% 상승했어요. 보세요. 나스닥이 2% 상승했죠. 주식시장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러고 있다.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른 증권 전문가들의 방송을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보다 더 정확하고 잘 보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괜찮은 분이면 저와 같이 한번 방송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한번 꼬셔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지금 뉴욕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뜬금없이 테슬라 타령하고 있는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제시했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됐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자랑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 나 맞췄어요 라고 해서 자랑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것만은 좀 아셔야 돼요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증권사 근무하면서 저보다 훌륭할 거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똑같이 농락당하고 똑같이 거덜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자,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일단 이번 주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4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제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죠. 왜냐? 소비자 신뢰 지수 혹은 심리자가 들어가는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4월달 주식시장 어땠어요? 3월달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쓸데없는 능력이 뭐냐면 기억력입니다. 특히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뭔가 꽂히면 거기에 대한 기억력은 정말 매초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상기시켜드리면 3월 말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증권사가 4월 달에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 2850포인트, 2900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코스피의 꼭지였어요.
그러자 4월 초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810, 2820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얘네 웃긴다. 여러분 얘네 너무 웃겨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2810? 안 돼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조용히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립니다. 자, 4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3월 달 103.1이었는데 4월 달 97이었고요.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는요, 여러분 기준이 100이에요. 근데 왜 3월 달에 103이 나왔느냐?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경제지표가 반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영향이 가장 컸고요. 물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도 반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여러분 이제 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었고 실질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국제유가의 상승이 눈에 보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할 거였는데 너무 안일하게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윤석열 같습니다. 뭐 여하튼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3월달까지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좋았다가 4월달 주식시장이 부진하니까 97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1분기 고용비용지수 전분기 대비 1.2% 상승했다. 2023년 4분기에는 0.9% 상승했었었는데 2023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고용비용지수가 더 좋았다. 시장 예상은 1.0 상승을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용이 좋다고 경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 이뻤고 더럽고 치사하면 이직 생각하고요. 이직할 거고요. 경제가 좋을 때 이직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가 안 이뻤고 치사해도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만두면 딴 데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견뎌냅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놓은 경제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제 부진합니다.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미국은 여전히 아니에요. 고용지표가 좋아서 괜찮아요. 라고 우겼던 것이 결국 지나고 왔더니 미쓰리만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지시겠죠. 1분기 고용비용지수 높았다. 경제가 좋아서 높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발표한 미국의 1분기 GDP 예상치보다 훨씬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했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전문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5월달 FOMC 회의 결과를 내놓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무엇라고 얘기를 할까? 제 생각에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정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자, 그리고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2월달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했다고 해요. 1월달에는 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는데 2월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였다. 그러니까 1월달에 발표했던 6.0보다 0.4% 더 좋았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가팔랐다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면 경제 지표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적 체크.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 5월
1위를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제가 지금 확인시켜드리고 있는 주택가격 지수는 2월 달 겁니다. 2월 달 주식시장 좋았어요. 그리고 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었고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6.4%씩이나 상승했다. 1월 달은 전년 동기 대비 6.0씩이나 상승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 하반기에 75bp씩 4번의 강력한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살짝 위축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월달 주택가격지수가 얼마요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뭡니까?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2023년 2월 대비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75bp씩 과격하게 금리 인상했고 50bp도 금리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달은 그 전에 너무 금리 인상이 공격적이어서 주택시장이 살짝 위축됐다가 올해 2월 달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상 임신처럼 확대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주택시장 가격, 주택 가격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만약에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프린트해서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좀 이해가 쉽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5월 1일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경제 지표는 바로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였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많이 닮아간다. 2024년 4월달 주식시장 안 좋았다. 자, 5월달 FOMC 회의 지금 5월달 금리 동결 확률 96.1%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고요. 6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것 같아 92.1%고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는 아니죠.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상상 임시처럼 꿈꿔왔던 그 금리 인하가 과연 6월 달에 가능할까?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 지금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연말부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 이슈가 될 것이다. 근거는 미쓰리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꽤 오래전부터 정점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 쉽지 않고, 연준은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 그런데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식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뭐든 쫄아가지고 주식시장이 일단 하락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금이며 달러며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주춤하죠. 주식시장이 지금 가장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거품을 빼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쫄게 되고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쫄게 되면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혹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신흥국 어딘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대한민국 부동산 PF가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느낍니다. 공포는요. 내가 물에 독을 풀지도 않고 독을 풀 수도 있어요? 라는 한마디에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고 주식시장에 살짝 공포감을 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할 거겠죠. 그때는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황, 그리고 멘탈, 그리고 중심입니다. 제가
저도 증권사 출신이지만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말에 4월 달에 2850 간다고 2900 간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지금 눈앞의 이슈를 가지고 미래를 점친단 말이에요. 근데 전망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돈다방 미쓰리에서 월간 증권사 증시 전망 안 해드리죠.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 어찌 보면 초반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월간 증시 전망 쭉 정리해가지고 방송에서 해드리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 안 하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황 공부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증권사 보고서 읽는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오늘 5월달 일정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매일 라이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목요일 새날 결정이 나면서 좀 시간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안정이 안 된 것 같은.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뭐 정변님이 재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타로 뛴다든가 이런 일정들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번 길게라도 라이브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이런 거 질문했는데 미쓰리가 이렇게 나를 알아봐줬네. 그렇게 소통하는 약간 오프라인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듯한. 그래서 굳이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정말 공부하시고 싶은 마음, 제가 막 숙제도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좀 잡아갈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면은 사실 더 괜찮을 텐데 이게 장중에 여러분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주식시장 들여다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일단 지금처럼 여러분들께서 귀로 듣는 돈다방 미쓰리는 지금처럼 제가 자주 방송을 올려드릴 거고 스터디하는 돈다방 미쓰리 멤버십을 통한 라이브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일단은 욕심내지 않고 텀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돈다방 미쓰리는 5월 2일 목요일 날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 2일 날 또 새날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의제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의제 준비할 게 많으면 5월 2일 방송을 좀 패스하고 5월 3일 금요일 날 몰아서 해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깜짝 놀랄 만한 무언가를 내놨다. 그러면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내일 돈다방 미쓰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잘 쉬시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힘든 일이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